프랜차이즈, 지난 시간에 프랜차이즈의 안 좋은 점, 본사의 안 좋은 점, 가맹점의 안 좋은 점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가맹점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자의 이 최초 가맹비와 로열티, 지속적인, 이거는 이제 매달 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매달 내는 로열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피자인 경우에 자기의 매출에 그 광고비하고 로열티를 합치면 3%, 4%가 됐죠. 로열티 3%, 그 다음에 광고비 4%. 결국에는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로열티를,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한 7% 됐죠. 3 더하기 4니까 7%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달 매출의 7%를 지불해야 됩니다. 큰 돈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프랜차이즈 피,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를 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면 여러분, 그쵸? 이런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관계 아픔제입니다. 그리고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지역 시장의 어떤 대응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다. 낫이 있으니까, 그죠? 줄 수 없다. 그리고 독점 상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왜? 계속 경쟁업체가 같은 가맹점이 또 생기면 시장이 뭡니까? 축소되죠. 자기의 어떤 관할 지역이 축소되니까 굉장히 손해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3%, 4%에서 7%다. 가맹료도 1,75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굽네라는 또 치킨 있잖아요, 여러분. 굽네 치킨. 여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실제로 이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육비도 없고 가맹비도 없고 오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선입금도 없고 로열티도 없고 보통 인테리어 하면서 많이 마진을 넣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사에 정말 이득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동반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건전한 그런 본사가 아닌가. 이게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서 같이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본사도 체인 본사도 있다는 거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왕이면 본사에서 이렇게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좋겠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이 가맹비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고 로열티도 안 받으면 사실은 크게 남는 게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굽네 실제 가맹비 500만원, 최초 가맹비에서 교육비 200만원. 물론 이제 다른 업체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으면 로열티가 없고, 그쵸? 로열티가 없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로열티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로열티 부분이 굉장히 좀 없는 업체가 아까처럼 이제 미스터 피자처럼 7%를 받는 업체가 있고 방금 본 것처럼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서 정말 내가 좋으면 좋은데 그 식자재를 공부할 때 그게 수수료가 만약에 붙어서, 왜냐면 우리가 식자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시중가보다 비싸게 만약에 우리가 산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 여기 보면 물류 마진이 이제 수익원이 되는,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로열티를 받고 제대로 로열티를 받고 마진을 갖다가 없애는 게 낫겠죠. 왜냐면 비싸게 공급을 하면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로열티를 운영하면 하더라도 매출의 2% 미만이, 아까 미스터 피자가 거의 7%잖아요. 광고비까지 하면. 그럼 굉장히 크죠. 2% 미만이면 이제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대신 이렇게
물류 마진을 없애고 내가 식자재 공급할 때 그게 비싸게 공급하지 않고 시중가 또는 시중가보다 더 적게, 왜냐하면 공동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가맹점으로서는 좋죠. 그야말로 상생관계를 할 수 있겠죠.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거죠. 갑질을 하지 않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독점 상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또 다른 경쟁자에게 직면하죠. 그래서 이 봉구비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좀 멀다 하더라도 우리 그 양정 있죠. 양정 로타리 근처 같은데 여기 보면 하마정 사거리에서, 그죠? 양정역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상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보세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분배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 동종도 아니지, 같은 회사의 동일한 그 가맹점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건 이건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상권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너무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건 문제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봉구비어 검색 결과 954건이죠. 954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가맹점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정말 무분별한 확장일 수 있고, 상권을 이렇게 독점 상권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 말은 독점 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자사의 경쟁 업체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또 다른 회사도 생길 수 있죠. 여기 보면 뭐 춘자비야 뭐 있죠. 그러면 정말 이 영세의 업장은 망할 수밖에 없는, 얘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만약에 다음에 여러분이 먼 훗날 이렇게 할 때 독점 상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그쵸, 몇 미터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이런 식으로 상권 한 이 정도 뭐 반경 뭐 50m 아니면 150m 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벨라지 호텔, 라스베가스 벨라지 분수쇼가 제일 유명하죠. 분수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떠서 좀 그죠? 큰 호텔에 가면 앞에 이렇게 분수쇼를, 두바이 뭐 이런데, 마카오 이런 데서 분수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볼 수 있도록 했죠. 자, 이렇게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육안에 있죠. 육안의 닭갈비 우리 뭐 자주 가죠. 여기도 가맹비로 한 1,000만원입니다. 그죠? 왜냐면 만원이니까 단위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각가지 돈이 제법 들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1억 4천, 1억 6천. 요거는 평수에 따라서 40평, 50평, 60평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어 있다. 여기는 로열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로열티가 아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업체마다 굉장히 다르다. 우리 호텔에 보면, 그죠? 호텔은 객실 매출에 뭐 7%입니까?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좀 업체마다, 업종마다 다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익 분석, 유관의 수익 분석을 보면 인건비가 한 18%, 식자료 25%, 주로 음료까지 하면 이제 한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크죠. 20%. 그리고 운영비, 공과금 잡비 5%.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를 합치면 23% 정도가 됩니다. 이랬을 때 영업이익이 한 22%가 난다. 이거는 뭐냐면 1 매출이 120만원이고 월 매출이 3,800만원인 경우에 30평, 그런 경우에 영업이익이 840만원. 이 정도만 나면 참 좋죠. 30평짜리에 이 정도 나면 좋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뭐 상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좀 잘 되는 경우겠죠. 안 되는 경우는 또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인 이제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아마 좋은 경우죠. 좋은 경우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육안의 닭갈비 같은 경우에 2013년 좀 오래되긴 됐는데 이렇게 연간 매출액이 가맹점마다 굉장히 다른 걸 봤어요. 여기 봐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1,000원입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연간 1억도 있고 연간 14억도 있어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물론 평수 차이도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내가 매장을 어떻게 가맹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날 수 있고, 여기서는 로열티를 여기 1,000원입니다. 1,000만, 10만, 15만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광고 및 판촉을 해서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미스터 피자 봐도 순 매출의 4%를 광고비로 받았습니다. 그죠? 광고. 왜냐하면 전국 단위를 광고하기 위해서 가맹점으로부터 조금씩 받은 돈을 합쳐서 이제 크게 TV에도 방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사가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맹점을 통해서 받아서 그 돈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 입장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이 본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건 성공한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로열티도 받고 또 그 돈으로 또 광고도 하고 참 좋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 성공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HC도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3,200억 원어치 판 회사 교촌치킨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는 200억을 미는데,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아마 200억 되는가 봐요. 근데 BHC는 여기 3,200억에 비해서 2,400원이니까 굉장히 작죠. 한 800억 정도가 부족하죠, 매출이. 그런데 영업이익에 여기에 3배를 버는 거죠. 650억. 여기 200원, 650억. 그러니까 이게 좀 심하죠.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많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듯이 BHC 영업이익이 27%다. 교촌은 6%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냐 이거야. 다른 데 비해서 이건 4배 이상이죠. 다른 데도 BBQ나 다른 데 굽네 치킨도 아까 굽네 치킨 나왔지만 9%인데 이게 하니까 3배죠. 39, 27.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그 이유가 있다 이거야. 여기 보니까 경쟁업체 이런 데 비해서 이 식자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는 뭐 BBQ는 뭐 5,000원, 교촌은 내내 치킨 4,000원인데 자기들은 5,600원, 6,000원에 받는 거예요. 훨씬 비싸게 받는 거죠. 싸게 해줘야 되는데 가맹점은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게 사다 보니까 본사만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0% 영업이익은 너무 과하다. 그렇죠? 너무 과하다. 근데 그 이유는 BHC를 소유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이익을 높여야 재매각이 유리하다. 왜냐면 이거는 사모펀드라는 건 투자회사입니다. 그죠? 투자를 위해서 이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야 또 다른 사람한테 재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매각을. 그래서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주들은 너무 힘들다. 그죠? 너무 힘들다. 이 점주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모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머리띠를 메고 그리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잘 정보를 파악하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죠. 안에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가맹비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로열티를 어떻게 받는지, 광고비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B 프랜차이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C 매니지먼트 컨트랙. 매니지먼트 컨트랙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위탁이 들어있댔죠. 위탁. 왜 위탁이냐?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경영계약. 위탁 경영계약이다. 그렇죠? 계약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우리 지금까지 했는 프랜차이징도 다 뭡니까? 계약이 쓰죠. 이거는 누구랑?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통한 것이다. C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한, 그죠? 엄격한 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걸 양 당사자 모두
체인 본사나 가맹점 모두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게 성립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계약을 해서 우리가 경영을 이제 위탁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에 의해 가맹본부에게 경영을 위탁한다. 본사가 우리 가맹점을 좀 경영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위탁 경영 계약이다. 경영을 본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경영 계약은 문서로 된 협정서다. 문서로 된 이제 계약서지. 협정서다. 누구랑? 뭐 당연하죠. 본사겠죠. 오너와 오퍼레이터. 이게 본사와 가맹점. 여기서는 이제 이 호텔 소유주입니다. 우리가 가맹점이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프랜차이징하고 좀 헷갈릴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소유주, 오너, 소유주는 맞죠. 프랜차이징도 소유주죠. 가맹점도 소유주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소유주란 말은 자기 호텔이다 이 말이죠. 가맹점은 자기 호텔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탁 경영 호텔 사장, 호텔 소유주 오너와 그 다음에 본사는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호텔을 대신 경영을 해줍니다. 이 사장을 위해서 호텔을 경영을 해줍니다. 메리엇에서 파견된 총지배인이 이 오너를 대신해서 호텔을 경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운영자, 호텔의 운영자, 호텔 또는 모텔의 운영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컨트랙은 위탁 경영 계약이라는 것은 호텔 또는 모텔의 운영자, 본사와 그 다음에 그 호텔 소유주인, 그죠? 위탁 경영 호텔 사장과의 사이에서 문서로 된 협정서다. 협정서가 바로 위탁 경영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호텔 소유주, 오너, 가맹점 주인이죠. 우리 프랜차이즈 치면 가맹점 주인은 당연히 재무적인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뭐다? 자기가 한마디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사, 운영자, 호텔을 운영해주는 사람, 매니저는 당연히 그 명성을 가지고 있다. 메리엇, 명성이 높죠. 힐튼, 명성이 높습니다. 호텔업계에서는 넘버 1, 넘버 2.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텔 운영에 관한 전문가다.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죠? 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호텔을 운영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명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는데? 호텔을 돈이 나게끔, 수익이 나게끔 경영하는데 경험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죠. 우리 아무한테나 호텔 좀 경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 안 하죠. 메리엇, 힐튼, 뭐 인터컨티넨탈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기업 호텔 체인 호텔 세계 랭킹 뭐 1위부터 10위 되는 그런 아주 경영에, 그야말로 호텔 경영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래서 명성이 있는 그런 본사한테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따져보면 이제 경영회사다. 위탁 경영회사잖아요. 그죠? 대신 경영해줘. 호텔을 전문적으로 경영해주는 회사다. 오퍼레이터. 본사는 호텔을 운영하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독점권. 간섭을 좀 안 받다. 그지? 독점. 오너. 그쵸? 회사 소유주 있죠? 이 오너로부터 간섭 없이 호텔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자기가 호텔을 경영할 수 있겠죠. 오너가 뭐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마음 놓고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점권을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죠. 반면에 오너는 호텔 소유주, 그렇죠? 반면에 오너는 호텔 오너십, 호텔 소유권과 관련된 어떤 리스크, 위험이죠. 위험을, 그쵸? 다 자기가 왜냐면 자기 거니까, 그죠? 맞죠. 그리고 호텔 운영비라든지 어떤 재무적인 어떤 비용, 왜냐하면 대출을, 보통은 뭐 호텔이 크니까 대출을 받을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자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돈이 많이 나가겠죠. 비용이. 그런 부분들은 다 오너가 알아서 해야 되죠. 여기 본사, 그죠? 호텔을 경영하는 우리 메리어트, 힐튼 같은 이런 본사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거 뭐 이거랑 그쵸? 이 호텔 오너가 해야 되는 이런 비용 부분, 운영비 뭐 이런 자금 재무 관련되는 비용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관계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계약상으로 호텔을 운영해 주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그쵸? 그 호텔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자기 거니까, 그죠? 그 관련된 금전적인 그 비용, 수익은 남이 자기가 또 챙기겠죠? 이런 비용 부분을 알아서 자기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이 오너는 지 건데 왜 이렇게 오퍼레이터 본사에다가 이런 거에 간청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본인이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해요. 왜 오너는 이렇게 이제 다 자금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의 비용 자기가 다 들고 만약에 소유권에 문제가 있어도 자기가 책임 다 지면서 왜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 본사한테 이렇게 경영을 맡깁니까?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요거 앞에서 우리 배웠죠. 우리 요거 직영 배우고 우리 뭐 했습니까? 프랜차이즈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안 했죠. 요건 빼놓았죠. 왜냐하면 이제 요 시간에 매니지먼트 컨트롤과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영은 17개밖에 안 되고 프랜차이즈는 3,790개로 엄청 많이 한다. 그죠? 그렇지만 이 위탁 경영 계약도 622개로 직영보다는 뭐 엄청 많죠. 얘보다는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 자, 아까도 제가 아까 마칠 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해석할 때 왜 그러면 오너는 그런 큰 대기업 메리엇이나 힐튼 이런 대기업에다가 경영을 간청하느냐 이거야. 왜 간청하느냐? 본인이 다 그 소유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 이런 거 다 되면서 왜 그러면 자기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위탁 여기다 나오죠. 위탁 운영계약, 위탁 경영계약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위탁 경영계약.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자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금 호텔입니다. 어느 호텔인가 하면 광화문에 있는 호텔입니다. 포시전 호텔. 포시전 역시 아주 풀서비스 호텔입니다. 고가 호텔이라는 이야기죠. 고급 호텔입니다.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하고 이 포시즌 호텔하고 누구랑 미래에셋과 계약을 맺어서 금방 우리가 했던 매니지먼트 컨트롤의 위탁 경영 계약을 한 겁니다. 광화문에 있는 6성급 호텔 6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럭셔리 호텔이네요. 그렇죠? 뭐 비슷합니다. 자, 하여튼 오너가 누구냐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투자이사잖아요. 뭐 한국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투자했습니다. 대신투자증권 뭐 투자이사입니다. 근데 투자회사가 이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호텔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포시전 호텔과 그쵸? 광화문에 개발 중인 자기들이 이제 개발 중인 그 땅도 사서 이제 그 부지에다 호텔을 올리고 있죠. 이 호텔과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호텔은 포시전 호텔이라므로 2015년 5월에 개강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이거 보면 알겠죠. 이 오너가 누굽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이 사람은 호텔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뭐 하는 회사입니까? 투자회사잖아요.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 왜 호텔을 가지고 있냐? 투자를 그죠? 호텔을 투자 측면에서 앞에 우리가 그 BHC입니까? BHC 할 때 우리 뭐 사모펀드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투자 목적으로 그걸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광화문 앞에 있는 이 땅을 미래에셋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호텔을 생기는 이건 뭐다? 부동산 투자 자산 관리죠. 일종의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한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호텔은 지었어요. 그럼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적인, 그렇죠? 세계적인 호텔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약을 맺고는 포시즌에서 와서 좀 경영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식당 같으면 우리 주인이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돈을 이 정도 되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겠죠. 뭐 천억대 이상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냥 주무후구시로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 와서 호텔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아까 얘기했던 그런 체인 호텔에 있는 기업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포시즌 호텔을 갖다가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스타우드 구현이니까 메리엇 계열입니다. 메리엇. 그래서 거기다 부탁을 해서 자기들이 이 호텔을 좀 경영 좀 해주세요. 그 대신 사장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은 포시즌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서 본 외국 기업과는 달리 한국 호텔 기업이 호텔신라 회사가 해외로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호텔하고 위탁 경영 방식을 체결해서 해외를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계약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호텔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인 어디 우리 호텔신라에다가 운영을 맡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 출행하는 경영 방식이다. 그걸 이제 호텔신라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호텔 이름은 신라 모노그램, 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최근에 호텔 신라 첫 해외 사업, 첫 이 위탁 경영 사업이죠. 베트남 합작사의 일방 통행에 파행을 겪고 있다. 어떤 파행이냐? 신라 모노그램 다낭이 오픈이 됐는데 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소유주 타이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견 직원을 한 명. 원래 우리가 위탁 경영 계약은 뭡니까? 본사의 핵심 직원이 파견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핵심 직원이 와서 총지배인이라든지 또는 뭐 재무이사, 마케팅이사, 그쵸? 조리이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지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총지배인이 총괄해서 호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현지 합작 회사에서 자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 신라에서 파견된 직원을 단 한 명도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호텔 신라에서는 직원을 파견합니다. 무비자로. 무비자는 이제 뭐 며칠 있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라 모노그램 다낭이라는 회사 측에서 자기들이 파견 진흥을 한 명도 안 받겠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은 뭐 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보면 운영을 맡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컨트랙이란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계약을 어떻게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해외 진출 국내하고 다르잖아요. 해외 진출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